안녕하세요. 햇담 경매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인 경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세 가지 방법 중 마지막 방법인 공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공매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매란 무엇일까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물건을 일반인에 매각을 하는 절차인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영어로 줄임말인 캠코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하는 방법이나 낙찰하는 방식이 경매와 유사하기 때문에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공매도 당연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대부분 대출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의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어떠한 경로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체납자의 물건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부동산이나 아니면 팔 수 있는 다른 것을 압류해서 캠코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매의 물건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회사, 기업 등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자산을 캠코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도 공매 물건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실제로 지점에 가서 돈을 붙이거나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점들을 많이 철수하고 있는데요. 지점을 철수하게 되면은 거기에 부동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요. 그런 지점은 이제 은행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매각은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물건들이 공매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가 소유의 부동산 등 자산을 캠코를 통해서 매각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어떤 동사무소가 있다고 하면은 동이 바뀌어서 그 동사무소가 딴 데로 이전을 해본다고 할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전에 있던 동사무소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의 매각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캠코를 통해서 공매로 매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크게 국세청에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법, 그 다음 금융회사, 기업 등이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자산을 매각하는 그 물건들이 이렇게 공매라는 과정을 거쳐서 매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공매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앞부분은 되게 복잡한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캠코에서 온비드에 공매 물건에 대한 공고를 하고요. 이 공고라는 거는 해당 물건은 어떤 물건이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고 감정가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고에 올라온 입찰일에 입찰을 하시면 되겠죠. 입찰을 해가지고 가장 높게 쓴 사람이 이제 낙찰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단계인 낙찰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만약에 공매로 올라온 물건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매매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낙찰 이후 5영업일 이내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잔금 납부입니다. 우리가 입찰할 때는 보증금을 보통 10%만 가지고 입찰을 진행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게 되면은 내가 적어낸 낙찰가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는 게 이 다섯 번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류 재산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요.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을 적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명도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명도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낙찰받은 게 어떤 집이다 라고 하면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겠죠. 그 임차인을 내보내는 과정이 될 거고, 만약에 내가 낙찰받은 게 상가다 하면은 그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과정이 명도라는 거고요. 이 명도는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그냥 그분들이 나가시면 제일 해피한 거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 명도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합의로 처리하는 게 낫고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도 소송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임차인을 명도를 해야 되는데, 그와 반면에 경매는 법원에 간단하게 인도명령 신청만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 편의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매의 절차였는데요. 별로 어려운 거 없었죠?
그냥 온비드에서 공고를 보고 권리 분석한 다음에 내가 입찰해서 낙찰 받으면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받아온다. 그리고 내가 낙찰받은 건물에 누군가가 있으면은 명도를 한다. 네, 참 쉽죠? 그럼 이 공매 물건은 어디서 검색을 하고 어떻게 입찰을 할까요? 먼저 입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터넷 온비드 사이트나 휴대폰 온비드 어플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입찰은 온비드에서만 할 수 있지만 물건 검색은 온비드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공매 물건을 검색하실 때는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온비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공고와 감정평가서만 제공을 하는데요. 유료 경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고도 볼 수 있고 감정평가서도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등기부 등본을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등기부 등본 무료 열람 기능 때문에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공매 물건을 먼저 검색하고 입찰은 온비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공매 물건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저와 함께 보러 가실까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온비드의 메인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 위쪽을 보시면은 로그인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도 할 수 있고 네이버 인증서로 할 수 있는데 공동인증서는 이 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네이버 인증서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제 관심 물건도 저장할 수 있고 이제 입찰도 진행할 수 있고요. 물건 검색은 어떻게 하냐? 부동산 탭에 가셔서 물건 보이시죠? 물건을 누르면은 이렇게 상세 조건 검색이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리뷰한 물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택에 있는 상가를 리뷰했었죠. 그럼 여기서 평택, 경기도 평택 찾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상가를 했었거든요. 상가를 누른 다음에 이게 단점인데 입찰 기간이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로 돼 있죠. 이거를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풀고 검색 이렇게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뜨죠. 여기서 제가 최근에 리뷰한 이 편의점이 여기 있는 이 물건인데요. 여기서 이제 상세 이동으로 누르시면은 해당 물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감정평가서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내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찰 유형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입찰 유형은 뭐 공동 입찰은 가능한지 그리고 대리 입찰은 가능한지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입찰 정보를 눌러보시면 입찰 기간이랑 개찰 일시 그리고 최저 입찰가가 나와 있는데요. 최저 입찰가는 예를 들어서 5월 30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는 9억 7천만 원보다 더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이제 7월 4일까지 왔다고 하면은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는 최저가가 4억 8,500만 원이니까 4억 8,500만 원보다 더 쓰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공매는 그냥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개찰 일시가 보이시죠? 7월 7일 11시. 네, 11시가 되면은 몇 명이 입찰하고 사람들이 다 얼마를 썼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누구는 뭐 10억을 쓰고 누구는 11억을 쓰고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정말 투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부가 정보를 보시면은 여기 등기부 실시간 조회라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은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뗄 수 있는데 가격이 열람하는데 700원, 발급하는데 1000원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 돈을 내기엔 너무 아깝죠. 이런 돈이 좀 아깝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꿀팁으로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이제 공매를 검색한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럼 온비드 사이트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럼 유료 경매 사이트는 어떻게 찾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옥션원이라는 유료 경매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매를 찾으실 때는 여기 공매 검색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 공매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조회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같은 물건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상가 누르시고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뜬 게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은 네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입찰일과 개찰일도 나오고 그 다음 물건의 세부 용도도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아래로 좀만 내려보시면은 현장 사진도 이렇게 쭉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건물 등기 그 다음 감정평가서 그 다음 제3명세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매를 검색할 때도
이렇게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이제 찾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이제 경매를 찾을 때는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공매를 찾을 때는 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옥션원 같은 그런 유료 사이트에서 공매를 이렇게 쉽게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유료 사이트에서 공매 물건을 찾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할 때만 온비드로 가서 입찰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매란 무엇인지, 그리고 공매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공매 물건은 어떻게 찾고 입찰은 어떻게 하는지, 공매 물건을 찾을 때 어떤 꿀팁이 있는지까지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